안녕하세요. 서울양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요즘에는 이제 저녁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판매를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온도에 관한 얘기도 잘 못해드리고, 제가 배양법에도 자주 연관을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경매를 올릴 적에 이제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을 찍어가면은 항시 그러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8시 땡땡분이라고 제가 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깜빡할 때도 있고 깜빡 안 할 때도 있고 누차 얘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1분이 지나신 이렇게 조금 늦게 이렇게 이제 경매가를 이렇게 다루실 때 약 한 55분 넘어서 이제 57분이나 58분에도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그 휴대폰이 좋아서 딱 들어올 때는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들어오는데 이제 휴대폰이 조금 이제 껐다 켰다를 않고 계속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뜻은 늦어도 8시 55분까지 입찰을 마감을 해 주시면 8시 안쪽으로 거기에서 경매가를 제시하신 경매가가 제 핸드폰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8시 55분까지 마감을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런 소리를 한두 번 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착각을 좀 하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이 경매를 시작하고 경매를 해온 지가 보통 이제 약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 경매를 한 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정하면은 8시, 그렇지 않으면 뭐 1시, 이렇게 2시 해지 55분이나 56분, 58분이라는 그런 숫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8시 땡땡분까지가 맞습니다. 8시 땡땡분까지가 맞는데 55분까지 입찰을 보시라는 뜻은, 핸드폰이 늦어서 늦게 들으시는 분 58분에 하면 8시 1분에 도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1분이 지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안에 이렇게 입찰을 마쳤다고 합니다. 8시 안에, 8시 땡땡분 안에 입찰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시간은 그 시간 안쪽으로 지나서 1분이라도 지났던가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낙찰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뜻은 55분, 57분, 56분 이 안에 입찰을 맞추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55분까지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항시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누차 2번씩 보시라는 뜻도, 이 뿌리를 제가 완벽하게 뿌리를 보여드리고 이 난초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보장해 놓은 난초, 그렇지 아니면은 제가 반품도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반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2번 보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반품 처리를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반품 처리를 저는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 영상을 제가 뿌리까지 완전히 털어서 뿌리까지 보여드리는데, 그걸 보시고 물건을 받으셔서 반품을 하면 거기까지 갔다 또 왔다 하려고 하면은 5일이라는 날짜가 걸립니다. 이 난초는 5일이라는 난초를 걸리기 때문에 저는 반품을 받지를 않는다,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 뜻은 제가 아주 뭐 반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난초를 이렇게 보내드려서 이렇게 반품 오는 난초는 제가 반품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 반품을 안 받고 반품을 받을 수가 없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못 받으셨다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 밑에다 댓글을 달으시고, 또 제가 말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긋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물건이 반품이 왔는데 돈을 이렇게 돌려드리지 않았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조차도 저는 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이 난초 경매를 해서 제가 돈을 얼마를 버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손해가는 일은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8시 땡땡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감 시간이 8시 땡땡분이면 55분, 늦어도 55분까지는 입찰을 맞추시고 57분까지 입찰을 맞추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이 다음 기회에도 또 서운하지 않도록 자신 있으시면 59분에 해도 7시 59분에 참여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일찍 입찰을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경매를 하면은 항시 8시 땡땡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새로 찍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이 55분까지 입찰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조금 서운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 말 뜻을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경매가 나갑니다. 경매가 나가는데 이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8시 땡땡분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55분, 59분에 찍어도 8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59분에 입찰을 보셔도 제가 아무 소리 안 씁니다. 단 지난 다음에는 안 됩니다. 제가 핸드폰 2개, 3개를 켜놓고 시간을 맞춰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경매가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지나고 30분, 3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난 것까지도 찍히지만, 이제 10분이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나오지를 않아요. 1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핸드폰을 놓고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2번 정도는 그것을 제 시간에 올리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2번. 그렇지만 그 외로는 제가 50분서부터 켜놓고 7시 50분서부터 핸드폰을 2개를 켜놓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맞춰보고 있습니다. 노트 공책 2개를 놓고 이렇게 한번 써놓고 다시 핸드폰을 껐다 다시 켜보고 껐다 켜봅니다. 계속. 그래야 확실하게 초수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초수까지, 초가. 그냥 켜놓고 계속 보면은 절대 이 분수는 볼 수는 있지만 초수 같은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지나가면 1분, 2분 같은 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껐다 켰다 저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볼 수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전화가 시간이 지나고 돈 액수는 많이 적으셨는데 낙찰을 못 받으신 선생님들도 전화를 저한테 계속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제가 55분까지는 입찰을 보시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이 낙찰을 못 받으신 것은 제가 서운하게 이렇게 참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이렇게 뜻 있게끔이 더 말을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7시 55분이라는 뜻을 제가 그까지 얘기하면서 8시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된다는 뜻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가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누차 저는 제가 유튜브 해놓은 동안은 제가 8시라고 얘기 안 해도 영상을 올리면은 무조건 8시까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알으셔가지고 이제 참여를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8시인 줄 알고 그 입찰을 다 맞추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불차례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새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낙찰을 못 받으신 선생님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이 8시까지 이렇게 찍어서 입찰을 맞추셔서 8시까지만 들어오면 되니까 59분에 하셔도 저는 뭐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그 시간까지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8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잘 머리 염두 생각 잘 하셔서 59분에 하셔도 되고 55분에 맞추셔도 되고 1시간 전에 맞추시고 그냥 입찰 해놓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한 10시간 전에도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불차례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혹시라도 8시 소리를 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가며 생각하셔가며 솔량 산행은 항시 8시 땡땡분까지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또 하면 또 그렇고,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제가 실방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실방 경매를 취소하겠습니다. 실방 경매를 취소하고, 저는 실방 경매를 자주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그냥 경매로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실방은 빼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부득한 사정으로 해서 제가 또 실방 경매를 할랑가는 모르는데 저는 아마 그 실방은 빼고 그냥 평상 매일 경매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난초도 이렇게 잘 받아가시고, 뭐 지가 이 난초에는 뭐 2만 원을 손해 봐도 저는 뭐라고 안 씁니다. 제가 2만 원 손해 본들 저는 뭐 또 3만 원을 손해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우리 선생님들은 꼭 좋은 가격으로 해서 입찰 낙찰을 꼭 받아가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지가 뭐 손해 나도 우리 선생님들이 손해 나셔서 어떻게 했냐고 걱정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자 보내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이 유튜브를 현재 제가 몇 년 됐습니다. 이제 횟수로도 몇 년 됐고, 저는 거의 이렇게 경매로만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다 재난초는 아닙니다. 다 재난초는 아니고 의뢰품도 많이 있어요. 의뢰품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뢰품을 가져오시는 선생님한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격을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제시해 달라고 거기다 이렇게 적어 갖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딴 경매장도 다 그렇게 해요. 이 판매점에 판매 이렇게 하시는데 가보면, 경매 하시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시가가 다 있습니다. 제시가가 있는데 그 경매사는 그 제시가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받아달라는 금액으로만 하면은 여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다, 이제 또 뭐 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10만 원을 받아달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때 7만 원까지도 괜찮다고 하면 7만 원까지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경매를 받아주질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경매에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 뜻은 내놓으시는 분도 조금 손해를 보시고 또 이렇게 이 낙찰을 받아가시는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 만약에 10만 원짜리라면 9만 원이라도 낙찰을 받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만 원이라도 그 선생님이 이득을 보셔야 또 다음번에라도 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초를 가지고 단엽도 아니고 뭐 입변도 아닌 난초를 지가 이 단엽이다 입변이다라고 설명만 죽도록 해서 그놈을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3만 원을 더 이득을 취했다고 쳐도 저는 그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뜻은 선생님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난초가 무슨 단엽이냐, 이게 무슨 서반이냐, 이게 무슨 뭐냐. 저는 물건을 받아서 상대방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옵니다. 이게 호피가 아니고 서반, 서반 같다 하면은 저는 가격을 다시 낮춥니다. 입찰 금액에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는 돈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물건 10만 원에 샀다고 쳐보세요. 10만 원에 샀는데 그 선생님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거는 그 호피가 아니고 소반이로 벌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계속 호피라고 하면 제가 반품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물건을 받아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그 선생님 의중에 따릅니다. 그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돈을 환불을 해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환불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러죠. 이 경매를 또 제품을 가져오신 분한테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저쪽 상대방이 호피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5만 원이면 5만 원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경매 이 제품을 2번씩 3번씩 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가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난초라는 거는 분명 내 눈에는 호피로 보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게 소반으로도 보일 수 있고, 노코가 그냥 일반 호로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일반 호를 가지고 노코라고 할 수도 있는 판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품을 받으셨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가 거기서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20만 원, 30만 원을 다시 환불해 드립니다. 그 돈을 제가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영상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시간도 꼭 8시 제가 55분이라는 뜻도 59분에 입찰을 맞춰서 8시 안쪽으로 저한테 이 글자가 전달만 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항시 즐겁게 이렇게 그 경매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난초를 놓고 제가 앞에 뭐를 놓고 찍을 것이 없어서 제가 이 난초를 놓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3반입니다. 3반. 얘는 3반. 아주 우람하죠? 한 21대촉 됩니다. 25촉 정도 이렇게 우람하죠? 이 3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나옵니다. 서삼반으로 나와요. 처음에 이렇게 서삼반으로 나와가지고 색상이 이렇게 이쁘게 바랍니다. 이제 이게 색상이 녹이 빠져나가는 거죠. 예? 녹이 이렇게 이쁘게 빠져나가 줍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이거 판매는 않고 제가 이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런 난초도 있다고. 이런 난초 많이 있죠. 서산반으로 나와서 이렇게 녹이 빠져나가는 난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끝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노랗게 두른 이제 서반이나 중투가 이렇게 두른 중투를 구입을 하죠.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 이듬해 신화가 나오죠. 신화가 나오면 이렇게 서로 나옵니다. 이렇게 서성. 얘가 이제 그 서성 그 전면 삼반으로 이렇게 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삼반이라고 봐야죠. 서삼반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걔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녹이 빠져나가면서 중투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서반으로도 나옵니다. 걔들이 후발이라고 그러죠. 걔들 보고 후발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얘를 이렇게 보세요. 제가 조금 화면을 한번 3%만 올려보겠습니다. 영상 3.0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3.0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올 신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 신화가 이제 이쪽에 있네요. 자, 올 신화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올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서서히 얘가 작년 신화죠. 얘가 보면은 얘가 이렇게 보면 얘가 작년 신화입니다. 작년 신화인데 이렇게 녹이 빠져나가죠. 예? 녹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2년이 되면 이렇게 진녹으로 이렇게 노랗게 완전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바랬다고 해서 무조건 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3년 된 촉이죠. 얘가 3년 됐는데 이렇게 녹이 이렇게 빠져나가도 끄트리가 그렇게 타들어가진 않는데 이 끄트리가 타는 원인은 뭐냐면 너무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때려줍니다. 이게 노출을 시켜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난초를 구매를 하시면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판매를 할 때 이제 후발을 가지고 녹이 많이 차고 나오죠. 예, 그러면 녹이 찬 중투는 솔직히 가격이 많이 나가질 않지요. 많이 나가질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밖에다가 이 난초를 갖다 밖에다가 내놓습니다. 이 난초를 밖에다 내놓게 되면은 이 직사광선을 얘들한테 때리죠. 예? 근데 가을 직사광선은 이 난초가 그렇게 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타지를 않고 이 녹이 빨리 빠지면서 색상이 이쁘게 잘 두르죠. 색상이 이 가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 색상이 녹이 이렇게 중투 같은 게 녹이 좀 많이 껴 있으면 이쁘지를 않으면 햇빛 쪽으로 놓으시면은 녹이 빨리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극황으로 이렇게 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황으로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일조량을 너무 많이 때린다고 광합성이 독하게 되면 광합성이 세면은 이 난초가 끄트리만 타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화상을 입죠. 예. 이런 옆으로도 화상을 입습니다. 이런 옆으로도. 그런데 이제 가을 햇빛은 그렇게 이 난초에게 치명적으로 화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가 너무 여론이 또 길어지는 것 같고 얘는 지가 내년 봄에 꽃을 피면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을 보이겠습니다. 꽃 6방을 달았습니다. 꽃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활동 처리를 좀 늦게 해가지고 색상이 잘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 처리 안 했고 지금 얘가 한 4cm 정도 나오도록 활동 처리를 안 했어요. 안 했다가 이제 커피 믹서기 갖다 그냥 끼워놨습니다. 그냥 뭐 제가 얘 전시 내보낼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관상미로 제가 보는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초는요 무조건 뭐 분조 안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화분만 큰 데다 옮겨 심어 놓으면은 이 열촉에서 신화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열촉 지금 여기 노란 게 한 10촉 되죠. 예? 10촉이고 신화가 한 6, 7개 나왔습니다. 신화가 6, 7개 정도 신화가. 그래서 이제 분촉을 안 해도 집에다 이제 대주로 키우면서 꽃도 보시는 선생님들은 분촉 안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화분만 큰 거 쓰시면은 이제 걔네들이
옆에서 신화를 많이 올립니다. 뺑 돌아가면 올려요. 신화를 뺑 돌아가면 올리기 때문에 신화가 한 번에 1년에 그냥 많이 받습니다. 뭐 얘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떡시루 큰 데다 내년에 올리면 내년에는 제가 8개에서 10촉은 받습니다. 여기에서 8개나 10촉을 받는데 이제 그때는 떡시루 조금 큰 이 화분보다는 조금 더 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구멍을 조금 더 뚫어 가지고 거기다 심어 놓으면은 또 한 2, 3년은 또 가죠. 예? 그러면 이제 한 50촉, 100촉 정도 이렇게 되면 아주 우람하겠죠. 예? 50촉, 100촉 되면은 뭐 100촉 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100촉 이렇게 막 항아리에다가 심었는데 아주 멋들어집니다. 100촉도 넘죠. 그분이 해놓은 거 보니까 100촉도 넘더라고요. 수심 해놨는데 아주 멋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얘는 그렇게 한번 배양을 해보고 꽃은 내년 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처리를 늦게 해서 뭐 색상이 잘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니까 항시 취미생활을 또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꼭 재테크 생각 안 하시고 하셔도 나중에 자동으로 재테크가 잘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